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던 과일이 사실은 조용히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는 콩팥 질환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철이 되면 과일을 드신 뒤 갑작스럽게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몸이 붓고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 드셨던 과일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드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선택하신 음식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선택이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하셔야 할 과일 4가지와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 4가지를 쉽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무엇을 드셔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고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65, 세이고 콩팥이 약합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몸속의 물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이 혈액을 통해 흐르다가 콩팥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중요한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콩팥의 여과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노폐물과 미네랄도 나이가 들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새 필터를 넣었을 때는 물이 아주 깨끗하게 잘 걸러지지만 20년, 30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랜 세월 사용하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칼륨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한 경우 갑작스럽게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처럼 드신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제대로 선택해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지만 실제로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드시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고 달콤해서 갈증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자주 찾게 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참외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여름마다 참외를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고 그 원인이 참외 과다 섭취였습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 키위를 챙겨 드십니다.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위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한 개만 드시지 않고 두세 개를 한 번에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정도 양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키위를 매일 2개씩 드시던 60대 환자분이 갑작스러운 피로와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내원하셨고, 역시 칼륨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서 몸을 식혀주는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물 대신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많은 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수분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야 할 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붓고 심한 경우 폐에 물이 차면서 숨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누웠을 때 숨이 차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수박 한 조각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 그리고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 주스를 만들어 드십니다. 신선하고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분과 칼륨이 농축되어 한 번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한 개를 먹는 것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혈액 속 당과 칼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콩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오렌지 주스를 드시던 환자분이 혈당과 콩팥 수치가 동시에 악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은 모두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계속 드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냉장고에 참외나
수박, 키위, 오렌지가 떠오르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과연 내 몸에 맞는 선택이었는지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조금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과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모든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부담이 되고 어떤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장기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변화를 확인했던 과일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피로가 줄어들고 붓기가 빠지며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를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아서 콩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딸기는 콩팥을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에 얇은 보호막을 하나 더 입혀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딸기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생긴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이때 딸기를 꾸준히 드시면 그 부담을 덜어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과 달리 딸기는 칼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적절한 양을 지키신다면 큰 부담 없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환자분은 과일을 거의 끊다시피 하셨다가 딸기만은 매일 조금씩 드시도록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몇 주 후 피로감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콩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지를 먼저 떼고 씻으시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영양 성분이 물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지를 붙인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신 후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너무 많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의 딸기 기준으로 7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딸기는 특별한 조리 없이도 쉽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침 식사 후 가볍게 드시거나 점심 이후 간식으로 나누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적당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달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의외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파인애플은 막힌 배수관을 뚫어주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싱크대가 막혔을 때 물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 불편하시지요? 이때 배수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물이 다시 잘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찌꺼기들이 혈액 속에 남아 쌓이게 되는데 파인애플이 이 과정을 도와주어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 효소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내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파인애플을 적절히 드시면 이런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환자분들께 파인애플을 소량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운데 단단한 부분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질기다고 버리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얇게 썰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양은 너무 많지 않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밥그릇 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콩팥에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가격 때문에 자주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고려해 보실 만한 과일입니다. 특히 통풍을 경험하셨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가락이 붓고 밤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통풍의 원인이 바로 요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요산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면 관절에 쌓이고 동시에 콩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체리는 이 요산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체리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요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 있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통풍 증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반복되는 통풍으로 고생하시다가 체리를 꾸준히 드신 이후 통증이 줄고 검사 수치도 안정된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리에는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저녁 시간에 적당량 드시면 숙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콩팥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리를 고르실 때는 색이 진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짙을수록 좋은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물렁하거나 색이 흐린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꾸준히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으로 나누어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드시면 부담 없이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배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과일이지만 콩팥 건강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특히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박은 몸 안으로 물을 많이 넣어주는 과일입니다. 반면에 배는 몸 안에 쌓인 물을 밖으로 잘 내보내도록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쉽게 말해 수박은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배는 물이 잘 빠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이나 노폐물을 흡수하고 그것을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런 노폐물이 몸 안에 머무르기 쉬운데 배를 드시면 이런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는 몸의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갈증을 자주 느끼거나 몸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배를 적당히 드시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를 드실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만 실제로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썰어서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를 차처럼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꾸준히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는 부담 없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나쁜 과일과 좋은 과일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일상적인 비유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에서 생긴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상태로 몸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깨끗하고 촘촘해서 어떤 찌꺼기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점점 낡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음식 선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칼륨이 많은 과일이나 당분이 높은 과일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필터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에 찌꺼기가 계속 쌓여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칼륨이 많아지면 혈액 속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콩팥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심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필터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GF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필터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을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쁜 과일은 필터를 더 막히게 만듭니다. 칼륨과 당분이 많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반대로 좋은 과일은 필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과 효소가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팥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담을 주는 음식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콩팥이 일을 하기 쉽게 도와주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콩팥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음식이 콩팥을 도와주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콩팥의 상태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셨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과일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서 과일의 영양을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녁 늦은 시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밤 7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도 쉬어야 하고 콩팥도 일을 줄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콩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어 다음 날 몸이 붓거나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작은 컵 하나 정도, 즉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아침과 점심 이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에 갑자기 부담이 몰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먹는 방법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30번 이상 씹는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에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이 결국 콩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일의 성분과 유제품이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몸 안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한 한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과의 강역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일은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 속 성분이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역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양, 방법,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72살이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빛이 많이 어두우셨고 몸도 많이 붓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으니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태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식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잘못된 과일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딸기와 배, 그리고 체리와 파인애플을 적절히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과 양, 약과의 강역까지 꼼꼼하게 지키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어르신께서는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붓고 숨이 차는 느낌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생기셨습니다. 세 달이 지나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더 악화되던 흐름이 멈추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가벼운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큰 불편 없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기적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비슷한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속 과일을 바꾸는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거나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드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들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절대 참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콩팥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어떤 건강 상태인지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오래도록 지켜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